자, 우리가 지난주에 해시를 배웠었죠? 네, 그래서 해시 배웠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맥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맥을 매스 오스테이 코드를 PRF를 이용해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기억은 날 거예요. 시큐어 맥은 정의가 어떻게 됐죠? 공격자가 뭘 못하면 시큐어 맥이죠? 맥을 못 만들면 되죠. 새로운 맥. 맥이라고 하는 건 태그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메시지, 새로운 태그에 대한 밸리드한 그런 태그를 못 만들면 그럼 우리가 시큐어한 거라고 얘기했죠. 공격자의 능력은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메시지에 대한 태그는 자기가 받을 수 있고 그런 상태에서 새로운 걸 못 만들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택커의 파워는 초준 메시지 어택. 저희가 메시지를 물어보면 태그를 얻을 수 있는 거고 이 경우에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느냐 꼬저리 할 수 있느냐 이걸로 시큐어리티를 정의를 했었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뭘 볼 거냐면 우리 PRF, PRP, PRG 다 배웠었죠? 시큐어. 자, 시큐어 PRF가 있으면 시큐어 맥을 만들 수 있다 라는 걸 해볼 거예요. 시큐어 PRF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시큐어 맥을 만들 수 있다.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큐어 PRF가 뭐였죠? PRF가 뭐예요? 키가 있고 그 다음에 X가 들어가 있으면 출력이 나오죠. 출력이 랜덤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 값을 누가 만들었어요? 만약에 딴 사람은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키가 없으면? 못 만들죠? 그거 자체가 맥 같죠? 키가 있는 사람만 그 값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키가 있으면 똑같이 계산할 수 있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만드는 게 끝이에요. PRF가 있어요. PRF는 키가 있고 메시지가 주어지면 입력이 주어지면 출력이 나오는 건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맥을 정의할 텐데 맥은 어떤 인테그리티라는 알고리즘이죠. 맥은 두 개의 펑션이 있죠. 뭐죠? 사인하고 베리파이 하는 거. 그래서 사인을 어떻게 만들면 될까? 사인은 원래 키가 주어지고 메시지가 주어지면 뭔가 계산하는 거죠. 이걸 우리 F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수도 랜덤 펑션은 키랑 메시지 입력이 주어지면 출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인을 그냥 이걸로 정의할게요. 이렇게 정했어요. 그럼 베리파이는 어떻게 될까요? 베리파이는 원래 키랑 메시지랑 태그가 주시면 체크하는 거죠. 이걸 맞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자, 맞다, yes다. 언제? 태그가 FKM이랑 같을 때. 그렇죠? 사인한 또 돌린 알고리즘이랑 동일하게 나올 때. 그렇지 않으면 노라 대답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매우 간단하죠. 앨리스가 있고 밥이 있으면 앨리스가 태그를 그냥 수도 랜덤 펑션으로 계산을 해서 줘버려요. 그래서 메시지랑 태그를 주면 되겠죠. 물론 태그의 길이가 꽤 길겠죠. 주면 그래서 밥은 이 태그가 자기가 슈도 랜덤 펑션으로 계산했을 때 같은 값이 나오면 그럼 되는 거죠. K를 모르는 사람은 새로운 메시지한 태그를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들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에 대해서 태그는 항상 고정되죠. 그렇죠? 다른 태그 만들 수 없죠. 메시지에 주어지면 태그는 고정이에요. 그렇죠? 키가 주어졌을 때.
자, 이 경우에 만약에 태그가 짧으면 CQ 할까요? 태그가 짧으면 안 되죠. 무조건 안 됐었죠. 자, 이거 한번 봅시다. pseudo 랜덤 펑션이 있는데 얘가 있는데 근데 출력이 10비트예요. 자, 저런 걸 가지고 우리가 맥을 만들었어요. 아까처럼. 얘는 CQ 할까요? 자, pseudo 랜덤 펑션은 돼요. 네, pseudo 랜덤 펑션은 랜덤과 구별만 안 되면 되는 거니까. 자, 얘는 그러면 답은 1, 2, 3, 4 중에서 2번. 해가 너무 짧죠. 뭐. 그럼 이 경우에 어드밴티지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어드버서리가 이 맥을 공격해서 성공할 확률은 2의 10의 1. 그래서 1024분의 1. 그래서 우리가 딱 보면 알 수 있는 게 이 어드밴티지 이렇게 이제 pseudo 랜덤 펑션을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맥의 어드밴티지는 당연히 pseudo 랜덤 펑션의 어드밴티지랑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길이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랬죠? 길이가 짧으면 길이분의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pseudo 랜덤 펑션을 깨든지 아니면 길이가 짧아서 맥을 우연히 맞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pseudo 랜덤 펑션을 가지고 맥을 만드는 경우에는 어드밴티지가 pseudo 랜덤 펑션 더하기 아웃풋 분의 1. 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고. 그래서 pseudo 랜덤 펑션이 네글리저블이고 y도 네글리저블이다. 그러면 맥도 네글리저블. 그래서 시크해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증명하지 말고 넘어갑시다.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pseudo 랜덤 펑션을 가지고 맥을 만들 수 있었잖아요. 그럼 pseudo 랜덤 펑션 여러분이 알고 있는 pseudo 랜덤 펑션이 뭐가 있어요? AES 이런 거 pseudo 랜덤 펑션이었죠. 사실 pseudo 랜덤 퍼뮤테이션인데 pseudo 퍼뮤테이션도 펑션이니까 얘는 지금 출력 몇 비트였죠? 128비트. 128비트. 그렇죠? 그래서 AS를 그냥 맥으로 써도 돼요. 그래서 AS가 있으면 우리가 만약에 입력이 128비트보다 작다 또는 128비트다 그러면 AS 넣으면 그냥 pseudo 랜덤 펑션이 나오죠. 그래서 128비트 나와요. 끝이에요. 근데 문제는 입력이 이제 되게 길어요. 엄청 길어요. 1000비트.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pseudo 랜덤 펑션에 1000비트를 넣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1000비트를 넣을 수가 없죠. 그 입력이 굉장히 길어요. 입력이 엄청 길어요. 여러 개로 쪼개져요, 이렇게. 그럼 이거는 지금 AS에 넣을 수가 없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출력은 어쨌든 우리가 128비트면 충분한데 이거를 줄였으면 좋겠죠. 그렇죠? 자, 이거를 줄이는 방법이 사실 맥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끝에는 그냥 AS 쓰면 돼요. 줄여가지고 128비트가 입력으로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그냥 AS 적용하면 그럼 그 태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근데 긴 거 있으면 이걸 줄이는 역할이 필요하겠죠. 이걸 줄이는 방법이 우리가 이제 CBC처럼 이렇게 체인을 잇는 방법도 있고 해시를 쓰는 경우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맥 이름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CBC로 쓰는 경우, 즉 CBC 모양 기억나요?
처음에 앞에 id 이니셜 벡터가 있고 메시지가 쭉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기억이 나요? 어떻게 했죠? 여기 엑소가 있었죠? 이 값이 이렇게 들어오고 나온 다음에 뭐예요? 네, 뭔가 슈도랜덤 퍼무테이션을 했었죠? F, 뭐 P 이런 거 했었죠? 그 다음에 이 값을 다음에 넣었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또 다음에 넣고 이런 모양이었죠? 이렇게. 그래서 이 중간중간 나온 걸 다 합친 게 셀프 텍스트였죠? 그렇죠? 맥에서는 얘네들이 어떻게 되면 돼요? 얘네들이 없이 제일 끝에 게 사실 뭘 포함하고 있는 거 모든 끝에 게 보면 계산하려면 이것들 전부 다 포함해야 계산해야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나온 값이 마치 이 전체를 가지고 뭔가 계산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이렇게 나온 거에다가 우리가 AS를 적용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 체인을 CBC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계속 연결해서 그 다음에 입력으로 들어오고 또 연결해서 다 입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마지막에 나온 거는 앞에 값을 다 포함한 어떤 값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CBC로 또 하나는 해시를 쓰는 방법이 있어요. 해시 펑션 기억나죠? 해시 펑션은 입력에다가 뭐 아무 비트나 주면 출력은 뭐가 나와요? 짧게 나오죠. 샤 같은 건 충격이 몇 비트? 256비트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에이스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출력이 128비트짜리가 2개 나오는 거겠죠. 이렇게. 그래서 해시를 적용하고 AS 적용한 거. 얘를 우리가 해시를 적용했으니까 H 맥이라고 불러요. 위에는 CBC를 적용했으면 이름 뭐라 부를까요? CBC 맥이라 부르고, 네, 이거를 이제 CBC랑 완전히 동일하는 안에 조금씩은 변형을 줄 거예요. 그래서 그냥 CMAC이라고 불러요. CMAC. 또는 CBCMAC, CMAC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개를 볼 거예요. CBCMAC이랑 HMAC. HMAC은 사실 다 본 거랑 똑같아요. 우리 해시를 배웠기 때문에 그냥 해시 적용하면 큰 메시지 작게 줄죠. 거기에 AS. AS는 슈도랜덤 펑션이었으니까 태그 만들어지는 거죠. 끝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자, 그럼 CBC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메시지가 긴데 이걸 어떻게 줄이느냐. 줄이기만 하면 그 다음에 슈도랜덤 펑션만 적용하면 되니까. 줄이는 게 결국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CBC 맥을 보도록 합시다. 자, 뭐 기본적으로 앞에서 봤듯이 사인 알고리즘은 그냥 슈도랜덤 펑션을 적용한 게 끝이에요. 그걸 맥이라고 부를 건데 문제는 메시지가 짧은 경우 m이 그냥 뭐 한 블럭이면 문제없이 됐는데 얘가 길면 이걸 줄여야 되죠. 이걸 줄이는 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긴 메시지에서 어떻게 우리가 줄이는 값을 계산할 수 있을까? 슈도랜덤 펑션을 줄여서 넣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게 CBC 맥이에요. 기본적인 CBC를 한번 봅시다. 로우 CBC 아무것도 없는 아이비도 뭐 사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랜더마이즈가 필요 없거든요. 꼭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M0 그래서 메시지가 블럭 4개짜리로 쳐봐요. 자, 여기에 랜덤 펑션 사실 퍼무테이션은 상관없는 이걸 적용을 해서 나온 거를 그 다음에 넣고 또 넣고
여기까지 나온 거. 이게 이제 기본적인 CBC예요. 그럼 이 끝에 나온 거는 이 네 개의 펑션 값을 네 개의 블럭을 하나로 줄인 거랑 동일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뭘 적용하면 돼요? AS. 그래서 다시 또 F를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다 똑같은 키를 그냥 적용해서 상관없었고 AS 똑같은 키를 썼으니까. 자, 여기에 만약 키를 적용하는데 자, 이거를 그냥 태그로 쓰면 될까 안 될까요? 궁금하죠? 왜 이걸 또 적용해야 될까? 좀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죠? 왜 이거를 그냥 태그로 쓰면 안 될까? 어차피 마지막에 나온 거 보면 스튜던트 펑션을 적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걸 그냥 쓰면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왜 안 될 것 같아요? 왜 안 될까요? 자, CQ어 매게 되려면 뭘 못해야 돼요? 기존에 본 걸 가지고 새로운 태그를 못 만들어야 되죠. 만약에 이거 값을 그냥 태그로 쓰면 기존의 값을 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 수 있으면 시켜야 하는 거죠. 기존의 값을 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 수 있을까요? 저것만 만약 우리가 태그로 쓴다면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그러면 만들어 볼게요. 처음에 0짜리 블럭에 대해서 태그를 계산하라고 시켜요. 그럼 뭐가 나와요? fk0 해가지고 이 값이 태그로 나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내가 0t라고 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태그를 계산해 볼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거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고 이 값과 이 값을 이게 t인데 t니까 x 하면 0이 나오죠. 그 다음에 f 하면 이 값은 뭐가 나와요? t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메시지에 대한 태그는 t예요. 물어보지 않은 메시지에서 태그를 만들 수 있죠. 시켜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오는 출력을 그냥 태그로 쓰면 시켜야지 않아요. 이해돼요? 그래서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 K랑 이렇게만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 출력을 태그로 잡았어요. 이건 시켜야 할까요? 이렇게 쓰면? 뭔가 조금 깨림직하죠? 시켜요? 시켜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만들면 새로운 태그, 메시지한 태그를 만들 수 있을까요? 어. 자, 뭘 물어보고 뭘 대답할 수 있어요? 뭘 물어보면? 0을 물어보면 FKT를 구할 수 있고 FK0 이게 T고 그 다음에 그냥 T를 물어보면 T 프라임이 나오겠죠? 이건 FKT가 들어갔죠? 그 다음 근데 이거 지금 이게 F를 두 번 하는 거죠 사실은 F 여기도 이렇게 되는 거죠 맞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T를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F를 하고 그다음에 이거 나온 거를 또 F 하는 거죠. 그래서
T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는 F를 5번 한 거였어요. 얘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 T랑 T 프라임을 가지고 또 새로운 메시지에 대해서 만들 수 있어요? 어떤 메시지? T 프라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거 하면 F가 되고 이거 이렇게 왔고 그 다음에 이거 T 프라임 아닌데요? 이거 왜 T 프라임이죠? 한 번만 있잖아요. 두 번의 T 프라임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시지 뭐면 돼요? 뭐라고요? 어, 어. T를 F에 넣으면 T 프라임 되는 거 아니고 T 프라임은 T에다 F 두 번 적용한 게 T 프라임이에요. 한 번은 안 되죠. 두 번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두 번 해야 돼요. 두 번 해야 돼요. 뭐가 있을 것 같죠? 있을 것 같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자, 이거 한번 하나 더 할까요? 자, 여기 0을 넣으면 0을 내보내면 그렇죠. 왜냐하면 0을 내보내면 두 번 하면 T고 또 두 번 하면 T 프라임이니까 0을 내보내면 T 프라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0, 0, 0 이거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거 F하고 또 F하고 그 다음에 F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0을 이렇게 하면 FT 0 하면 아무 소용없고 여기 FT 한 번 더 또 한 번 더 4번 F 4번 하는 거죠. 000에 대해서 해보면 F K 0 한 번 하고 두 번째 들어가는 것도 F K의 이 값. 왜냐하면 0 XOR는 그대로니까. 세 번째 들어가는 요 값은 또 여기에 이렇게 되고 마지막 F는 원래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요 값은 얼마나 같아요? T 프라임이랑 같죠.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쉽게 하지 않죠. 그렇죠? 그럼 쉽게 하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있는 게 키가 앞에 거랑 같으니까 문제됐죠. 왜냐하면 마지막 끝에 저 박스 바깥에 있는 거 키가 같으니까 저걸 이용해서 또 안에 있는 걸 적용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키 값이 달라요. 12C메가. 그래서 안에 있는 K랑 밖에 있는 K랑은 값이 달라요. 그래서 이건 엑스트라로 또 따로 있는 거야. 완전히 다르게. 그래서 안에서는 계속 중첩을 시키는데 최종으로 나오기 전에는 한 번 더 다른 키를 적용시키고 뭔가 계산해야지 우리가 뭔가 다른 게 구별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보면은 끝에 거에 한 번 더 PRF가 적용돼 있죠. 다른 키로.
그렇죠? 그래서 CBC는 CBC인데 CBC 맥인데 그냥 CBC가 아니라 마지막에 한 번 더 PRF가 적용돼 있죠. 다른 키로. 그래서 이걸 그냥 인크립티드 CBC라고 얘기를 해요. 마지막에 한 번 더 PRF 돼 있다는 게 AES를 적용하고 AES를 적용했다는 건 마치 인크립션 한 거랑 똑같으니까 인크립티드 CBC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그림이 앞 슬라이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를 ECBC, 인크립티드 CBC 이라고 불러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키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키가 몇 개가 필요해요? 2개가 필요해요. CBC 계산할 때, 그 다음 마지막에 엑스트라 한번 계산할 때 다른 키를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인크립티드 CBC 맥. 뭐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사실 뭐 마음대로 만들면 되죠, 여러분들이. 이건 지금 XOR을 계속했죠. 출력 나온 거에 그 다음 메시지 XOR에서 계속 데이터로 집어넣었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아예 키를 매번 바꿔도 되겠죠. 지금 여기는 키를 다 동일한 걸 썼잖아요, 그렇죠? AS 동일한 걸 썼는데 그러지 말고 아예 메시지 있으면 만약 4개의 블럭으로 되어 있는 메시지가 있으면 그러면 여기에 이제 pseudo random 펑션을 적용을 해요. 키를 넣어서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거를 그냥 그 다음에 키로 써요. 또 키로 쓰고 이거 메시지고 또 이걸 키로 쓰고 메시지고 키로 쓰고 메시지고 그 다음에 이게 나오는데 나오는 걸 그냥 쓰면 안 된다고 그랬죠. 항상 그냥 쓰면 뭔가 문제가 생겼죠. 그렇죠? 요걸 그냥 쓰면 안 되고 이걸 다 한 다음에 나온 다음에 항상 뭐예요? 한 번 더? 네. 또 한 번 적용을 해야 되겠죠. 다른 키로. 다른 키로.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태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렇게 생긴 거는 우리가 이거는 이제 키가 계속 중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네스티드 맥이라고 그냥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스티드 맥 또는 엠맥. 그래서 뭐 CBC 맥 또는 엠맥 이런 거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항상 뭐가 있어요? 마지막 스텝에 이런 엑스트라 스텝이 하나씩 있죠. 저게 없으면 마지막 스텝이 없으면 시큐어 하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 마지막 인크리션 스텝은 왜 있을까? 자, N맥이 저렇게 있어요. 자, 이 맥은 캐스케이드만 해요.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에 그 마지막 AS 마지막 펑션 F는 없다고 쳐요. 자, 요 마지막 건 없다고 치고 요 위에 거만 한다고 쳐봐요. 위에 거만. 이렇게 되는 맥이 있다면 얘는 CQ 할까요? 자, 1, 2, 3, 4. 마지막 건 없어요. 이 그림에서 위에 것만 있고 아래 건 없어요. 자, 그러면 얘는 CQ 할까요? 답은
메시지 하나만 될까요? 아니면 메시지 2개 있어야 될까요? 그거만 알면 되겠죠? CQ하지 않는 건 알겠죠? 음, 음, 음. 우리가 앞에서는 어떻게 됐었어요? 우리가 그 CBC 맥 할 때 이거 할 때는 몇 번 물어봐야 돼요? 이거 만들 때 어떻게 했었어요? 요 새로운 태그 하나 만들려면 몇 번 물어봤어야 돼요? 몇 개의 메시지에 대해서? 0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보고 T에 대해서 물어보고 2번 물어보죠? 사실 2번 있어야 돼요. 하나 가지고 전 만들기 어려워. 그래서 2번 만들면 그걸 조합해 가지고 새로운 메시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엠맥도 똑같아요. 그럼 답은 뭘까요? 4번. 2번 물어보면 다시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앞에서는 이제 CBC 맥으로 만드는데 엠맥도 동일하게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정리를 여러분 다 이해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정리된 게 보고 싶으면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정리돼 있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 스텝이 없이 로우 CBC만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2번 물어봐 가지고 그거를 결합시키면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됐죠? 그래서 유의해야 거는 CBC 맥이나 엠맥이나 그냥 기본적인 스키면 똑같은데 한 번 마지막에는 다른 키로 한 번 더 인크립션 하는 스텝이 필요하다. 그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음. 음. 마지막 단계가 없으면 마지막 단계가 없으면 요거 없으면 이거 없으면 그렇죠. 그렇죠. 키가 다 같을 때 2번 물어봤었죠. 엠맥을 한번 볼까요? 엠맥은 어떻게 될지 그러면? 엠맥은 조금 달라요. 한번 봅시다. 엠맥은 어떻게 되는지. 자, 우리가 엠맥에서 요거 없다고 쳐요. 요거 없이 위에 것만 있다고 쳐요. 제일 간단한 것도 한번 봅시다. 엠맥에서 M0 하나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K 뭐 해가지고 태그가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이것만 가지고 새로운 걸 뭘 만들 수 있나요? 이 T 값을 가지고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잠깐만. 근데 엠맥에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공격해야 될지. 자, 엠맥에서 어떻게 공격해야 될까요? 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쉽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공격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엠맥에서는 좀 어렵네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나?
음,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될지. 음, 음.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22시 맥이면 사실 한 번만 해도 되는데, 그쵸? 한 번만 해도, 라스트 탭이 없는 경우는 한 번만 해도 됐었으니까 0만 물어보면 되니까. 근데 N맥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음, 한번 보도록 하고. 자, 여하튼 이제 어드밴티지를 잠깐 보면, 어드밴티지는 기본적으로 모든 맥들이 다 이 같은 경우에는 PRF 그거에 지금 의존하고, 그 다음에 쿼리 몇 번 했느냐 뭐 이런 거에 좀 디펜던트한데, N맥 같은 경우에는 어드밴티지가 사실 뭐 좀 더 뭐 이런 거가 들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뭐 분석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PRP가 시큐한 걸 쓰면 N맥이나 CBC맥이나 다 시큐하다라고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는 다 우리가 스킵을 할 거예요. 그다음에 자, 이제 맥 패딩. CBC 할 때 우리 끝에 패딩 붙었던 거 기억나요? 그렇죠. 끝에 이렇게 붙여야 되죠. 어떻게 붙였었어요, 패딩을? 남아있는 바이트 숫자를 쭉 적었죠. 뭐 그런 식으로 적었었어요. 사실 뭐 그거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써도 상관없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는 거. 자, 인크립트 CBC 맥을 보면 이게 다 맞으면 이제 캐스케이드로, 그러니까 이렇게 캐스케이드로 만들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인크립션 스텝이 한 번 더 있는 게 22C 맥이었어요. 음.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메시지의 길이가 블럭의 배수가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끝이 좀 남았어요. 그러면 뭘로 채워야 되죠? 이제 뭘로 채울지 결정을 하면 되죠. 뭘로 채울까요? 전에는 우리가 남아있는 숫자로 채웠고, 그렇죠? 만약에 얘를 0으로 채우면 어떻게 돼요? 0으로 채워버리면.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려운 게 M4가 이런 메시지였는지, 아니면 M4가 끝이 0000으로 끝나는 메시지인지 모르겠죠. 끝나는 걸 몰라요. 그래서 그냥 0으로 채우는 건 안 되겠죠. 그래서 CBC에서는 어떻게 했었어요? 남아있는 숫자로 쭉 적었었죠. 어, 여하튼 다르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구별만 되게 되면. 어, 다른 방식으로 한번 채워볼까요? 패드를. 자, 물론 남아있는 걸로 이거 5 채워도 될 거예요. 그렇죠? 5, 5, 5, 5, 5. 이렇게 채워도 되겠죠. 이렇게 채워도 되는데 CBC 맥에서는 뭘로 채우냐면, 이거를 0000 대신 5 대신 1000으로 채워. 만약에 끝에 두 비트만 남았다, 두 바이트만 남았다, 그럼 10 무조건. 자, 그러면 어, 이게 구별이 될까요? M4가 얘가 M4가 그냥 이렇게 중간에 끝난 건지, 아니면 M4가 쭈쭈쭈 가고 100000으로 되어 있는 건지, 두 개가 달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M4가 그냥 이렇게 끝난 건지 또는 진짜로 얘가 그러니까 패딩으로 1000으로 채워진 건지 아니면 실제로 얘가 끝이 1000으로 끝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한 블락을 더 추가할 거고 남아있는 게 좀 있다고 쳤을 때 자 이렇게 돼 있으면 만약에 2바이트 남아있어요. 그럼 뭘로 채울까 얘는? 1, 0으로 채우겠죠. 그래서 위에랑 아래랑 어때요 항상? 다를 수밖에 없겠죠. 뒤에 남아있는 게 항상 1, 0, 0, 0이고 뒤에 끝에는 1, 0 또는 1 또는 1, 0, 0 이런 식으로 다 다르겠죠. 물론 이런 거랑은 꽉 차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한 블락 더 추가하면 되는 거. 그렇죠? 꽉 차 있는 경우만 빼고 그러면 꽉 차 있는 경우가 없다고 치면 그러면 항상 다 다르겠죠. 채우고 있는 값이 다 다르죠. 그래서 다 구별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그냥 그렇게 해요. 끝에 남아있는 거에 1, 0, 0. 뭐 이만큼 남아있다. 뭐 1, 0, 0, 0 이렇게. 만약에 꽉 차 있다. 그러면 한 블락 더해서 1, 0, 0 이렇게 채우겠다는 거예요. 범위 블락. 그래서 12C 맥에서는 패드를 1, 0, 0으로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처럼 남아있는 바이트로 채울 수도 있고 1, 0, 0으로 채워도 돼요. 다르니까 구별이 되니까. 그래서 메시지가 다르면 패드 값은 항상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메시지가 다르면 패드는 항상 다르다. 그리고 항상 패드는 1로 시작하고 나머지는 다 0이다. 자, 이게 이제 12C 맥 패딩인데 보면 한 블럭을 더 추가하는 것도 귀찮죠. 귀찮아서 이제 스탠다드에서는 한 블럭을 추가하지 않고 다르게 구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탠다드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스탠다드, 니스트 스탠다드에서는 니스트가 미국의 그 암호 표준화 단체죠. 거기서 결정하고 여기서 CMAC이라고 이제 표준을 정했어요. 12CMAC에 기반한. CMAC은 당연히 베리언트 오브 12CMAC이에요. 원래 이 12CMAC은 끝에 하나 더 있었죠, 블럭이. 그렇죠? 근데 얘는 이제 좀 간단하게 만들려고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메시지들이 쭉 있고 끝에 이렇게 있는데 끝이 안 맞으면 패딩을 붙여야 되죠. 그렇죠? 뭐 1, 0, 0 이런 게 붙어 있겠죠. 패딩을. 그래서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CBC처럼 동작을 시켜요. 가지고 두두둑 가서 마지막 거에 이 전체에 대해서 XOR을 하고 그다음에 F를 적용을 하는데 원래는 여기다가 뭘 해야 돼요? 한 번 더? 또 한 번 더 F를 적용시켜야 되죠. 다른 키로. 근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키를 여기다 따로 적용하지 않고 여기 값의 마지막 거에다가 한 번 더 다른 값을 그냥 XOR 시켜요. 키 값을. 이해돼요? 자, 여기는 속에 있는 것들은 다 동일한 거예요. 다 똑같은 K고 마지막 거에만 XOR 자리에다가 K1을 한번 XOR을 해요. 끝에 거만. 물론 K1은 키죠. 그래서 사인하는 사람과 베리파이하는 사람만 아는 그런 키예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얘는 마지막 스텝이 없어. 마지막 인크리션 스텝이 없어요.
대신 뭘 하고 있어요? 마지막 스텝에 x와 자리에다가 키 값을 더 섞는 거죠, 그냥. 마지막 것만 다르게 생겼죠, 모양이. 그저 k1 저 값을 모르면은 어차피 다른 사람 사용을 못 하겠죠. 그래서 저걸로 지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메시지들이 블럭에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미 블럭을 원래 붙여야 되죠. 그렇죠? 하나 더 해야 되죠. 근데 더미 블럭을 붙이는 대신에 그냥 여기에 들어가는 키 값을 다른 걸 써요. 그래서 이걸 태그로 써요. 그러면 메시지가 블럭의 배수인 경우랑 배수가 아닌 경우는 태그 계산이 다르죠, 완전히. 그래서 그냥 구별이 돼요. 똑같은 메시지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태그 값이 다르면. 메시지가 다르면 태그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파이널 스텝도 없고 더미도 없고. 마지막 스텝에 키 값을 주는 걸로 얘를 조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키가 대신 3개가 필요하죠. K랑 K1이랑 K2랑. 벽이 다예요. 간단하죠. 모양은 저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저걸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그렇죠? 외우는 문제를 내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자 C맥, M맥 전부 다 보면 시퀀셜을 계산하죠. 맥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데 그러면 병렬 처리가 안 되죠. 느리겠죠. 병렬 처리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병렬 처리가 되게 하려면 각각의 모든 블록들을 대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쭉 모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P맥, 패러럴 맥을 낼 텐데 자, 기본적으로 앞에 있던 건 시퀀셜이었고 패러럴하게 어떻게 만드느냐? 기본은 간단해요. 일단 메시지가 쭉 있으면 자, 패러럴 막 같은 경우에 각각의 블럭에 대해서 수도 랜덤 펑션을 적용할 거예요. 적용하는데 항상 맥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마지막 건 어떻게 돼야 돼요? 앞에 거랑 모양이 좀 달라야 되죠. 그래서 마지막 거는 그냥 F를 적용 안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XOR을 할 건데 그냥 XOR하면 뭐가 문제일까요? 위치가 보장이 안 되죠. 바꿔도 XOR는 위치가 똑같잖아요. 그렇죠? 위치를 보장시키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걸 그냥 F를 적용시키지 않고 여기에 뭔가를 XOR을 시켜요. 그래서 여기에 뭔가 위치 정보를 줘요. 키랑 0. 일종의 이거는 그냥 함수예요. 키랑 0 값을 넣은 거, 키랑 1 값을 넣은 거, 키랑 2 값을 넣은 거. 이렇게. 저 가지고 XOR을 해서 F를 적용시키면 뭔가 랜덤처럼 나올 텐데 위치가 다르면은 아예 다른 값이 나오겠죠. XOR 값이 다르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XOR 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그냥 내보내면 안 되고 당연히 또 다른 키를 한번 적용시켜서 만들어서 태그. 여기도 위치. 이렇게. 요게 P맥이에요. 단순하죠. 자, P맥의 장점. 자, 병렬 처리로 할 수 있죠. F를 패러하게 하고 한 번만 더 하면 끝나죠. XOR 한 다음에. 또 장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값을 다른 값을 바꿨어요. 원래 C맥이라든지 M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다시 계산해야 되죠. 앞에서부터 바뀌면 거기서도 쭉 다시 계산해야 되죠. P맥은 어떻게 될까요? 이 값만 빼고 다시 계산한 거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태그만 알아서는 안 되고 이 F, 마지막 F의 입력에 해당되는 값, 이 값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 값들이 쭉 있으면 이 값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 값을 x라고 그러면 x란 값을 알고 있다면 x에다가 원래 있던 값, 원래가 m1이었죠. m1에 대해서 pk1을 해가지고 f를 적용시켰던 거를 적용해서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새로운 거를 적용을 해서 넣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 값을 이렇게 다시 계산해서 이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 주면 그러면 금방 계산할 수 있죠. 다 다시 계산할 필요가 없이. 그래서 P맥은 인크리멘탈이에요. 왜냐하면 XOR을 쓰고 있으니까. XOR에서 특정한 값을 빼는 건 그 이전 값을 넣어주면 되죠. 넣어주고 내가 새로운 계산할 것들을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XOR을 쓰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장점이죠. 물론 이전 값을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 태그만 알고 있을 때는 안 되겠죠. 태그의 역을 못 가니까. 그래서 P맥까지 우리가 배웠어요. 자, 이제 남은 건 원래 뭐 뒤에 원타임 맥도 있고 여러 맥이 있는데 그건 스킵을 하고 마지막 무슨 맥? H맥. H맥. 이건 넘어가고 자, H맥. 자, H맥이 가장 많이 쓰이는 그냥 맥이에요. Most widely used Mac on the internet. 그래서 얘는 해시 쓰는 거죠. 해시를 쓰는 건데 자, 얘는 H맥은 어떻게 되느냐? 자, 사인 알고리즘을 보면 자, 사인 알고리즘도 해시를 쓸 거예요. 메시지를 줄이는 것도 해시를 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사인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메시지가 길 수 있죠. 줄여야 되겠죠. 우리 항상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다 모든 맥이 뭔가 쭉 계산을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번 더 계산하는 식이었잖아요. 똑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해시를 키를 가지고 뭐 컨캐네이트를 써봐도 되고 이렇게 쓸게요. 그냥 이렇게 콤마로 썼는데 사실 콤마는 뭐냐면 두 개 합친 거라 보면 돼요. 원래 해시 입력이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h의 k2m이라고 하는데 그냥 h의 k2랑 m이랑 합쳐서 하나의 스트링으로 입력을 넣는 거랑 동일한 거.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계산하면 얘가 요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긴 메시지에서 뭔가 키를 집어넣은 상태로 쭉 줄였죠. 그 다음에 뭘 하면 돼요? 요 마지막 거 하면 되겠죠? 여기 h를 또 적용하죠. k1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K1과 K2 키가 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K1과 K2도 뭐 주어져도 되는데 HMAC 표준에서 어떻게 되냐면 K1은 키가 하나이기 때문에 키 하나에다가 어떤 아웃풋 패드 이건 상수값이에요. 그다음에 K2도 키에다가 iPad 컨스턴트 이 두 값은 다 어떤 상수값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표준에 이미 오패드 값, 아이패드 값은 다 정해져 있고 키에다가 오패드 값 XO 해가지고 K1으로 쓰고
바깥에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안에 있는 K2는 아이패드 값을 XOR 가지고 키로 쓰고. 그래서 사인 알고리즘은 아웃패드 값이랑 이너 패드 값을 붙여서 만들었다.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방식은 다 똑같죠? 긴 거 줄이고 한 번 더 하고. 이게 HMAC. 다 됐어요? 질문 있어요? K2가 K1이에요. K1. 안에서 쓰는 게 K2. K2를 가지고 밑에 안에서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K1에서 바깥에서 계산하는 겁니다. 이가 같을 수가 없어요. 아이패드랑 아이패드 값이 달라요. 아, 오패드랑 아이패드랑 그냥 다른 걸로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안에서 쓴 키랑 바깥에 있는 키가 같으면 항상 문제 생겼죠. 기억나요? 아, 근데 이 안에 있는 값이랑 바깥에 있는 값이 다르기만 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여기는 K이고 얘가 K 플러스 1이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르게 만든 거예요. 그냥. 네, 정해져 있어요. 네, 그냥 표준에 정해서 뭐 00001, 그다음에 뭐 그런 뭐 10101 뭐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딱 상수값으로 고정이에요, 그냥 고정. 키가 똑같진 않죠. 무조건 키는 다르죠. 그렇죠? 만약 키가 알려지면 문제되죠. 키는 모르는 값이에요. 공격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두 군데 그냥 다른 값이 적용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는 K고 하나는 K 플러스 1이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다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기는 오패드, 아이패드로 했지만 여러분들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뭐 K1은 K 플러스 1로 쓰고 K2는 그냥 K로 쓸래 그래도 돼요. 상관없어요. 또 질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인테그리티까지 다 한 거죠. 맥까지 끝난 거예요. 이제 남은 거는 컨피덴셜리티 했었고 인테그리티 했죠. 이제 두 개 합친 거 하나만 남았어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면 또 다르죠, 느낌이. 한번 봅시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런 거 10번 같은 거 20, 20 맥이죠. 우리 오늘 배웠던 거. 그래서 우리 강의에서는 20, 20 맥에서는 IV 박씨 그냥 영어로 했었죠. 없었죠. 없었어요. 그거 대신 랜덤으로 만약 한다고 쳐봐요. 매번 랜덤으로. 원래는 없었는데 0이었는데 랜덤을 있다고 쳐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인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요. 사인 알고리즘 R까지 넣어서 그래서 R 넣어서 하는 걸로 쭉 만들었어요. 자, 이 맥은 시큐하냐? 시큐하면 왜 시큐한지, 인시큐하면 왜 인시큐한지. 여러분 풀 수 있겠죠? 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야. 12번은 여러분 아는 거죠?
버스데이 패러독스. 지난 시간에 열심히 했잖아요. 그죠? 그냥 그거 쓰면 돼요. 쭉. 13번은 좀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실 푼 사람이 없었어요. 네. 원래 컬리전 2개 일어나는 컬리전이잖아요. 3개의 컬리전이 일어날 확률. 그러니까 3개의 컬리전을 찾으려면 얼마나 계산해야 되느냐. 좀 어려워요. 그런 문제였고. 이 14번 우리가 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컬리전 윗선 대시에 대해서 우리가 했었어요, 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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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필기가 작년 걸 수도 있어서 그래요. 문제 안 풀었죠. 근데 이 답이 적혀 있지? 자, 컬리전 1번 컬리전 리스턴스예요? 자, H는 컬리전 리스턴스인데 HX, HX 이렇게 컨캐넷 시킨 거예요. 컬리전 리스턴스일까요? 그러니까 컬리전 리스턴스란 거는 같아지는 입력을 찾기 어려운 거죠. 네. 같아지는 입력을 찾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H 프라임에 대해서 컬리전을 찾을 수 있으면 H에 대해서 컬리전을 찾을 수 있죠. 근데 H에 대해서 찾기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컬리전 리스턴스. B는 어렵겠죠. H 프라임에 대한 컬리전 찾으려면 바깥에 있는 H에 대해서 찾든지 속에 있는 H에 대해서 찾아야 되거든요. 똑같이 나오는 거. 그래서 컬리전 리스턴스고. C는 뒤에는 똑같은데 문제는 앞에가 다르잖아요. 그걸 찾아야 되잖아요. 이것도 당연히 어렵죠. D는 뭐랑 뭐? 0과 H 프라임 0과 또 뭐랑 같아요? H 프라임 1 같죠. 그래서 이건 컬리전을 찾았죠. 그래서 이건 컬리전 리스턴스가 아니죠. E는 이거는 여기 컨캐티네이트죠.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것도 컬리전 리스턴스죠. F는 뭐 쉽죠. 앞절 찾아야 되니까. G는 G는 어떻게 돼요? 컬리전 리스턴스죠. 왜? H 프라임 X랑 H 프라임 Y가 같아지는 걸 찾았다고 쳐봐요. 그 얘기는 뭐예요? H 프라임 HX XOR H0가 HY XOR H0랑 같다는 거죠. 이거 지울 수 있잖아요, 둘 다. 그러니까 H에 대한 컬리전을 찾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컬리전 레지스턴스. H는 컬리전 레지스턴스죠. I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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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쉽죠.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H 프라임 X가 X예요. 컬리전 레지스턴스예요, 아니에요? 왜요? 컬리전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죠. 왜냐하면 입력이 달라야 되는데. 어, 그래서 H 프라임 X가 X면 컬리전 레지스턴스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건 컬리전 레지스턴스. J는 컬리전 레지스턴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컬리전 레지스턴스를 찍으면 많이 맞겠죠.
그래서 다음에 이번 연도에는 콜리전스랑 아닌 걸 반반에 섞어서 나오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아닌 걸 만들기 쉽지 않을 것 같죠. 그래 노력해야죠. 여기 또 문제가 있네요. 10번. 자, A는? B는? 그러니까 아니죠. C는? correlation resistance. 끝이네. 너무 쉬워가지고 문제를 조금만 냈어요. 문제를 줄이는 방법도 있죠. 어.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가 오늘은 맥에 대해서 다 끝냈어요. 맥에 대해서 끝냈고. 평균이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평균이 50점이 안 됐어요. 근데. 아니, 왜냐하면 절반 정도는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시험 문제랑 또 비슷한데도 절반 정도는 공부를 안 해서 못 맞추고 나머지 절반이 다 맞지 못하니까 50점이 안 되는 거죠. 응? 한글로요. 네, 한글로. 근데 평균이 50점 넘었던 것 같다 생각해보니까. 만점 100점 정도 넘죠. 네, 뭐한 130점, 140점 정도 되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